여러분, 블로그가 하루아침에 저품질이 되는 걸 막고 싶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. 최근에 네이버에서 새로운 운영 정책을 발표했는데요. 그 여파로 많은 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. 이런 내용을 좀 빨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. 지금 새벽 5시인데 아이 잘 때 몰래 이제 찍고 있는데 저도 블로그 지수가 좀 높거든요. 최적 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인데 제 주변에 있는 상위 블로거들조차 지수가 하루아침에 최적에서 일반으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. 이 지수가 일반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저품질이 되었다는 건데요. 저품질은 내가 아무리 블로그에다가 좋은 글을 써도 검색에 노출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랑 같은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요. 내가 열심히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도 어디에도 어떤 사람도 내 블로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. 물론 이웃들은 내 글을 볼 수 있겠지만 이 최적지수 블로그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시장에서 돈을 내고 팔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블로그예요. 또 광고주들한테 광고 의뢰도 많이 받고 그 광고 단가도 되게 높거든요. 저도 인플루언서고 최적지수잖아요. 그래서 얼마까지 받아봤냐면 포스팅 한 건에 40만 원까지 받아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저보다 더 상위 블로거들 많잖아요. 원고료로 월급만큼 버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수가 최적이었어요. 이 마케팅 회사들도 이 지수가 높은 사람이 노출이 잘 되는 걸 아니까 이런 사람들만 좀 선별해서 뽑는 거죠.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에 저품질 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적지수 블로거들이 정말 많이 저품질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.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번 사태에서 최적지수를 유지했고 서브 블로그도 키우고 있었잖아요. 근데 그 서브 블로그도 무사했어요. 저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가 2월 28일에 공지한 운영 정책이거든요. UGC 문서 노출 시스템이 더욱 정교하게 개선됩니다. 이런 제목으로 네이버 검색팀에서 글을 좀 썼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였냐면 결국에 네이버가 좋은 글과 나쁜 글을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겠다는 건데요. 이 네이버에는 C랭크, 다이아,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. 네이버에서는 이거를 더 정교하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내용인데요.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쓴 글인지 아니면 그냥 광고성으로 도배를 한 글인지 구분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쓴 사람들을 검색에 더 잘 노출시켜 주겠다는 의미인데요. 그리고 또 보면은 유사문서 판독 시스템이 개편됐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원본 글과 복사 글을 더 빨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포스팅에 어떤 글이랑 똑같다 이런 복사 글은 걸러내겠다는 거죠. 요즘에 네이버 보면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다 AI로 쓴 것 같은 글이고 광고 글도 진짜 넘쳐났잖아요. 그래서 아마 보는 내내 피로감을 느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네이버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. 그래서 네이버도 문제를 인식하고 칼을 빼던 건데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네이버라는 자기네 플랫폼들을 사람들이 자꾸 사용 안 하고 막 유튜브로 넘어가고 인스타로 넘어가니까 네이버도 사람을 붙잡아야 하잖아요. 자기네들 플랫폼 쓰게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저품질이 된 블로거들의 특징은 어땠을까요? 광고 글을 많이 쓴 블로그가 있었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이 광고 글을 많이 썼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,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7개 글을 발행했다면 6개가 광고 글인 거죠. 이렇게 협찬을 많이 받게 되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포스팅에 링크를 달아야 되거든요. 이 상품이나 서비스 소개로 넘어가는 사이트 링크를 달아야 돼요. 대부분 광고를 받게 되면 그게 조건이에요. 왜냐면 자기네 플랫폼 같은 걸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플랫폼이나 뭐 상품 서비스를 외부 링크를 포스팅 하단이나 뭐 중간에 다는데 사실 이 외부 링크를 네이버가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그냥 포스팅에다가 내 경험을 쓸 때 굳이 뭐 링크를 다는 일이 없잖아요. 그냥 내 글만 쓰고 뭐 사진 붙이고 이렇게 해서 포스팅을 하는데 거기에 링크를 달 일이 많지는 않겠죠. 그래서 네이버는 이렇게 외부 링크를 다는 걸 상업적인 글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네이버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
이 사람들이 자기네 플랫폼 안에서만 좀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거를 별로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보성 글은 좋아하는데 상업적 글은 싫어하는 게 네이버거든요. 그래서 외부 링크를 넣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광고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. 지난달에만 제가 광고로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거든요. 근데 저는 살아남았잖아요.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? 저는 광고 글을 쓸 때 이렇게 해요. 제가 만약에 광고를 하나 받았어요. 그러면 내가 쓰는 글 있죠. 뭐 정보성 글이든 경험 글이든 제가 쓰는 일반 글들을 두세 개는 더 써줬어요. 그러니까 내 블로그 전체 글의 비중이 상업성 글보다 더 많게 유지하는 거죠. 이게 저품질이 안 되게 살아남는 팁이에요. 이 CPA도 똑같아요. 이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한다고 무조건 저품질 되는 거 아니거든요. 내가 쿠팡 링크를 만약에 하나 단 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쓴 글, 외부 링크 없는 글을 세네 개 더 쌓아놓잖아요. 그러면 거의 문제 없어요. 블로그의 모든 글에 쿠팡 링크를 달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블로그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이웃들도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상업적인 글, 뭐 구매를 유도하는 글이 많으면 이웃이 찾아오겠어요? 안 찾아오겠죠.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거든요. 그리고 단어를 이제 포스팅했을 때 어떤 단어를 너무 많이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.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넣을 때 자연스럽게 서론, 본론, 결론에 좀 배치를 하거든요. 아마 제 포스팅 보면은 좀 감이 오실 거예요. 제 블로그 들어가셔서. 그리고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쓰려고 할 때는 그 단어와 이제 의미가 비슷한 유의어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단어를 찾아서 쓰시면 좀 도움이 돼요.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저품질된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AI가 쓴 글 같은 거 있잖아요. 복사 붙여넣기 한 글. 요것도 좀 네이버가 꼼꼼하게 본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키워드로 글을 쓸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이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다고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.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출, 뭐 보험, 코인, 뭐 시술 이런 단어 같은 민감한 키워드인데요. 예를 들면 보험이라는 단어도 이 경제 주제에서 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이런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될까요? 제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경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보험과 관련된 글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. 왜냐면 제가 보험이 좀 많았어가지고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보장 항목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보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런 좀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블로그에 많이 좀 그런 내용을 썼었거든요.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갔겠죠? 저는 제 경험을 포스팅에 썼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. 대출 키워드 같은 경우도 제가 신용대출 받은 뭐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 이런 것도 많이 썼었어요. 그래서 이런 단어, 뭐 위험한 단어를 썼다고 저품질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이 네이버로부터 페널티를 먹냐 안 먹냐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좀 무섭다.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도 되는 거냐. 네이버가 왜 이렇게 뭐 까다롭게 하냐라고 좀 약간 몸을 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근데 이번 사태가 꼭 블로거들에게 막 치명적인 위기라던가 나쁜 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 최적 지수라는 게 몇 년도 이후부터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좀 공식 같은 말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요번에 이제 네이버에서 운영 정책을 바뀌고 막 지수 업데이트를 하면서 기존에 상위 블로거들 중에 많이 날아간 분들도 계시지만 지수가 준체해서 최적으로 올라간 블로그도 있어요. 어떤 케이스였냐면 바로 공식 블로그들이 그런 케이스였는데요. 이 공식 블로그는 네이버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공공기관, 정당, 교육기관, 공익단체, 뭐 해외관광청, 기업, 뭐 브랜드 등이 많은데요. 여기서 최적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좀 더 활용해서 마케팅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 네이버가 공식 블로그를 우대해 줄까요? 제 생각은 딱 이거 같아요. 공식 블로그는 아무래도 정말 공식적인 블로그로 자기네들이 인증받고 운영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에는 상업적인 글보다는 정보성 글이 많을 거 아니에요. 사람들한테 거짓 정보도 제공하지 않을 테고, 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작성하겠죠. 그래서 더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는 공식 블로그를 우리는 노출을 잘 시켜주겠다. 이런 뜻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좀 개인 블로거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면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시거나
시작할 생각이신 분들에게는 제대로 잘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오늘 영상 길었는데 좀 요약을 해볼게요. 첫 번째, 네이버는 사람 냄새 나는 글을 원한다. 두 번째, 광고나 CPA, 쿠팡 파트너스 같은 상업성 글을 쓸 때는 발행 비율을 조절하자.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로 글을 쓰더라도 그 글에다가 내 경험과 의견을 꼭 붙여서 색깔 있는 포스팅을 만들자. 앞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꿀팁을 풀 예정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제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은 다른 채널들의 새로운 영상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구독을 안 하시면 못 찾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빠르게 소식을 듣고 좀 찾아오시려면은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.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